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2일 정오입니다. 대한민국은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나라가 아니고 여론에서 권력이 나오는 나라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적으로 작동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론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인데 결정적인 것이 언론입니다. 언론 보도가 여론을 선도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언론은 좌파 정권 시절이면 항상 그렇듯이 압도적으로 친정부, 친좌파적인 언론이고 언론이라고 볼 수 없는 선동기관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국 사태를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주도를 하고 다른 방송 매체도 따라오는데 특히 KBS, MBC는 좀 다릅니다만 KBS는 요새 보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연합뉴스도 사실이 워낙 엄중하니까 묵인할 수가 없다 이래 된 거죠. 그러니까 조국 씨 가족과 관련된 각종 의혹, 비리, 탈법, 편법 그리고 거짓말은 이게 아무리 친정부적 언론이라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라는 게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하여 지금 여론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론의 변화입니다. 여론의 변화는 여론조사에서의 변화인데, 이 리얼미터는 친정부적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으로 해서 불신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지금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46.7% 어제 발표된 겁니다. 그리고 반대가 49.2%.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49.2 대 46.7로 이것은 지난 6월 3주차 이후에 9주 만에 처음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따라서 이 민주당 지지율도 4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많이 오르지는 않고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조국 사태가 제대로 아직도 여론에 반영되지 않는 시점인데 앞으로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게 문재인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청와대에 국민청원 코너가 있는데 여기에 조국 법무장관 임명 철회 부탁드립니다 하는 글이 3일 전에, 이틀 전이군요. 8월 20일에 올라왔는데 벌써 4만 1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20만 명, 한 달 동안 20만 명을 채우면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20만 명을 쉽게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기된 왜 임명 철회해야 되는지 하는 이유는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습니다. 그 전에 8월 12일에도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명을 반대합니다. 지금 참여 인원이 11만 명이니까 이것도 20만 명을 채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 대학,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부산대 학생들이 내일 촛불 집회를 열자 조국 씨 딸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논문 저자, 조작, 의혹이라기보다는 사실로 드러났는데 그 이외에도 장학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해가지고 언론에 주로 오르는 대학 이름이 고려대학, 당국대학, 서울대학, 부산대학인데 이 당국대학을 빼고 이 세 대학에서는 촛불 시위를 우리도 하자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이 아주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24일에는 자유한국당이 토요일입니다만 1시 반에 광화문에서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해서 이게 여론이
움직이면서 확산되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층이죠. 대학생층. 그러니까 조국 씨 딸과 관련된 의혹은 뭐 거기가 논문 문제, 논문 작성의 부정 또는 그것을 근거로 한 입학 과정에서의 의혹 이런 것이니까 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20대 젊은이들에게 상당한 그 분노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대는 아주 특이하게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가 30대, 40대보다 훨씬 낮아요. 그 이유는 뭐 분석을 하면은 실업률이 많다. 그러나 취업난이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군대 가기 전, 그리고 군대 가 있는 상태, 또는 군대에서 금방 제대한 사람들이니까 비교적 안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한데 문재인 정권의 대북 굴종적인 자세,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20대, 특히 20대 남자층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30대, 40대보다도. 보통 같으면 20대가 가장 높아야 되는데, 이른바 진보 정권이니까, 뭐 진보는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이 20대에 또 하나 기름을 부은 것이 조국 딸의 행동이죠. 행적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20대가 여론 형성 또는 반 정권 움직임의 행동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보수 정권에 반대해서 들고 일어나는 데는 항상 20대가 앞장섰는데, 좌파 정권에 반대해서 역대 3대 좌파 정권이 있었습니다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좌파 정권에 반대해서 젊은 사람들 20대가 집단 행동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처음입니다. 이게 어떤 확산력을 가질지, 그리고 총선과 어떻게 연결될지, 그리고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어떤 지도력을 발휘할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여러 변수로서 존재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2일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를 먼저 해야 된다. 청문회보다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이게 지금 당장 뭐 청문회 해가지고 면피용 장소를, 자리를 제공할 시점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는 근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다. 인사청문회부터 열자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은 청문회 법적 기한 하루만 넘기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꼼수다. 지금까지 여권은 청문회를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요식 절차로 악용하며 국민과 국회를 무시했다. 조 후보자가 장관 자리에 앉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무법장관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다. 조 후보자는 검찰의 엄정한 수사부터 받아야 하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무법장관, 이걸 거꾸로 하면 법무장관인데, 이때는 없을 무자를 써야 되겠죠. 일 무자가 아니라 법무, 한자로 쓰면 잔머리에 딱 들어오겠는데. 황교안 대표는 지금 아버지들은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로 뛰느라고 지친 자녀들을 보면서 자신이 조국이 되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계실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분노한 민심을 직시하여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이미 너무나도 깊이 상처받은 국민께 직접 사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 후보자가 수저 계급론, 금수저, 흑수저 이야기인데, 수저 계급론, 신세습 사회를 비판했지만은 본인의 아들과 딸은 외고와 미국 유학을 보내 금수저 중의 금수저로 키운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조 후보자는 가짜뉴스라는 변명만 내려놓고 있는데, 추상적인 말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무엇이 가짜뉴스인지 밝혀달라. 청와대도 의혹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하면서 임명을 강행할 기사인데 어떻게 부풀려졌는지 밝혀라. 우리가 잘못됐다면 사과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기회라면서 조 후보자 딸이 누리는 특혜를 기회로 왜곡하고 있으니 참 황당한 논리다. 이런 사람들이 입으로는 평등, 공정, 정의를 외치고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언론도 이 문제의 해결 방식을 수사 쪽에 두는 사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 대상이다. 본인은 가짜뉴스라고 하니까 가짜뉴스인지 진짜 불법이 있었는지는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사는 정의 좋아하는 권력에 충성하지 않고 뭐 법에 충성한다는 말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려서 수사를 지시를 해야 될 사안이다. 그 수사를 받고 난 다음에 법무장관으로 임명할지 말지를 청문회를 통해서 가리는 게 순서상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급할 일이 있습니까? 법무장관 자리 대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도 그런 자리를 몇 개월, 뭐 1년 이상 비워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법무장관에 누가 들어서든지 그 법무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속 부하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검찰 법무부를 지휘할 것은 뻔하니까 그게 공석인 상태로 오래 있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심이 움직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민심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아주 강경투쟁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당이 지금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권력이 센 것 같지만은 사실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수가 있어요. 이 조국과 그 가족의 아주 희한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종합적 비리 의혹을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변호하면 할수록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한다.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또한 퇴로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타이타닉호처럼 빨리 퇴선 명령을 내려야 될 텐데 미래를 가지고 조국을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처지는 이해를 갑니다. 이 조국 민정수석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은 조국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추진했던 적폐청산의 정당성도 무너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설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부산 출신의 조국 씨를 후계자로 키우겠다? 다음 대통령 후보로 밀겠다는 그런 지금 보면 망상인데 그런 시나리오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호남의 이낙연, 부산의 조국이 격돌하는 구도인데 어떻게 보면 여당 안에서도 이번 사태를 주시를 하면서 포스트 문재인을 생각하는 그룹이 생길 겁니다. 그것은 뭔 이야기를 하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권력 내부의 분열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안을 잘못 다룬다면은 그 모든 것을 덮어놓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분노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다. 이 분노가 맞설 것이냐, 아니면 분노를 줄이는 어떤 정책을 내어놓을 것이냐.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며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급변할 때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고 순간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참으로 오랜만에 언론의 자유가 권력의 전횡을 견제하는 그런 나날들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지난 70년 동안 쌓아올린 이 문명의 핵심인 언론, 그리고 진실, 법치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감사합니다.